사연 사전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정숙, 올해 62세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아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통장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0년, 정확히는 22년 3개월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어머님 확인하셨죠? 이 금액을 박민준 씨 명의 계좌로 이체하시는 거 맞으시죠? 은행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아들 집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아들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2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제 나이가 40세였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잔뜩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는 겨우 10살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어린 아들이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몰랐죠. 그날부터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낮에는 청소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몰라요. 허리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하지만 아들만 보면 힘이 났어요. 민준아, 엄마가 꼭 대학 보내줄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아들을 키웠어요. 다행히 민준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건 제가 다 채워줬죠.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면서 모든 돈을 아들한테 쏟아부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이 첫 월급 받아서 가져다 준 꽃다발을 받았을 때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김수진이라는 아가씨였는데 첫인상은 좀 화려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어서 오세요. 저는 최대한 좋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너희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 아직 이야기 안 나왔어요. 수진이가 결혼 준비 좀 하고 싶대요. 결혼 준비? 무슨? 그게 집이랑 이것저것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집 없이는 결혼 못 한다는 얘기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전세라도 얻어줘야 하나. 그날 밤 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2억이 조금 넘는데 이걸로 작은 아파트라도 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하자. 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아끼겠어. 다음 날 아들한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집 사줄게.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 크진 않지만 작은 아파트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정말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괜찮은 곳이었어요. 엄마, 이 집 괜찮은데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하자. 계약하는 날 제 손이 떨렸어요. 22년 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쓰는 거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거든요. 계약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 엄마가 너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지. 그런데 옆에 있던 수진 씨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민준아, 우리 인테리어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떡하지? 그건 우리가 모아야지. 에이, 얼마 안 하는데. 어머니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수진아, 엄마가 이미 집도 사주셨는데. 아들이 난처해하며 말했어요. 알아요. 근데 인테리어 안 하면 너무 낡아 보이잖아요. 어머니도 우리가 예쁜 집에서 사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보는 수진 씨의 눈빛에는 당연하다는 표정이 있었어요. 내가 더 해줘야 당연하다는 표정.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저는 얼버무렸어요. 솔직히 더 이상 줄 돈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집들이 날이 왔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엄마, 집들이 음식은 저희가 시켜 먹을게요. 엄마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만든 거 먹어야지. 엄마, 요즘은 다들 배달시켜 먹어요. 그게 편하고. 결국 제가 만든 음식은 한쪽 구석에 놓이고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상이 차려졌어요. 뭔가 섭섭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아들 부부의 친구들이었어요. 와, 집 진짜 좋다. 어떻게 마련했어?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운 좋게 구했지 뭐. 위치도 괜찮고. 운 좋게? 제가 2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운 좋게라고? 수진아, 시어머니가 사주신 거잖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맞다. 그렇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진 씨가 저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느껴지던지. 집들이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더니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쉬세요. 아니야,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 괜찮아요. 내일 청소업체 올 거거든요. 청소업체까지? 제가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저는 집에서 나왔어요. 뭔가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아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허전할까? 집들이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준아,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집은 편하고 불편한 건 없어? 네, 다 좋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엄마가 이번 주말에 반찬 좀 가져다 줄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 먹을게요. 아니야, 엄마가 만든 거 먹어야 맛있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갈치조림. 엄마, 진짜 괜찮아요. 요즘 수진이가 요리 배우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더 말하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래. 그럼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서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자취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나 보다. 며느리가 있으니까. 며칠 후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발견했어요. 민준이가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새집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집 공개합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 성공. 신혼집 인테리어 구경 오세요. 사진마다 예쁘게 꾸민 집 내부가 보였어요. 거실, 침실, 주방. 정말 세심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저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댓글을 읽어봤어요. 와, 대박. 어떻게 마련했어? 부럽다, 유유. 나도 빨리 집 갖고 싶어.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리고 수진 씨의 답글들. 히읗히읗 운 좋게 구했지 뭐. 열심히 모았어. 타이밍이 좋았어. 열심히 모았다고? 운 좋게 구했다고? 제가 22년 동안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모은 돈인데 마치 자기가 모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망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돈 준 사람일 뿐이구나. 그래도 아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는지 아니까요. 이틀 후, 저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엄마가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 응? 왜요, 엄마? 그냥 집도 구경하고 싶고 너희 얼굴도 보고 싶어서. 아, 이번 주말은 좀 그런데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수진이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엄마는 방해 안 될 텐데. 엄마, 다음에 와요. 이번 주는 좀. 아들의 목소리에서 난감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오면 불편하다는 거죠. 알았어. 그럼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가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나?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장을 봐서 아들 집 근처까지 갔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깜짝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수진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살짝 당황하는 기색도 보였고요. 깜짝 방문이야. 반찬 좀 만들어 주려고. 아,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거실을 보니 소파 배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집들이 때 봤던 것과는 달랐어요. 소파 자리를 바꿨네? 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놓으면 텔레비전 보기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요. 저희는 이게 편해요. 냉랭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회사 야근이요. 요즘 바빠서. 그래. 그럼 엄마가 저녁 준비해 놓을게. 수진이도 먹고. 아, 어머니. 저 곧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해서요. 그래. 그럼 민준이 올 때까지만 있다가 갈게. 수진 씨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오늘 손님이 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하고 준비해야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불편한 존재라는 걸.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가 금방 갈게.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오시면 천천히 계세요. 저는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나왔어요. 30분도 안 되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간 건데. 집에 돌아와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수진 씨가 정말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다시 며느리의 SNS를 들어가 봤어요. 그날 저녁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홈파티.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친구들이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둔 반찬들도 테이블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 수진아, 음식 너가 다 만든 거야? 요리 실력 대박이다. 그리고 수진 씨의 답글.
히읗히읗 열심히 만들었지. 저는 그 순간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만든 음식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어요. 제 존재는 완전히 지워진 채로 다음 날 아침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왔다 갔다며?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그냥 깜짝 방문하고 싶었어. 엄마, 앞으로는 오기 전에 미리 연락 좀 해요. 수진이가 많이 당황했대요.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 반찬은 고마운데 너무 자주 만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먹을 수 있다고? 어제 SNS에서 본 그 거짓말들이 떠올랐어요. 민준아. 왜요, 엄마?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느리가 내가 만든 음식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한다고? SNS에 너희 집이 마치 자기 돈으로 산 것처럼 올렸다고?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며느리 흉보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건강 챙겨라. 네, 엄마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 친구 영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좀 이상한가 봐. 왜?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집을 사준 것, 집들이 때의 일, SNS에서 본 것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영희 언니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수가, 내가 뭐라고 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달라. 하지만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2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맞아. 너무하지. 근데 정수가, 내가 그걸 왜 줬는데? 그야. 아들이 행복하길 바래서. 아들 행복은 됐어. 근데 너는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행복한가? 나는? 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외로울까요? 정수가, 내 말 잘 들어. 내가 해준 건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야. 너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래도 언니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한테 다 받아도 되는 건 아니야. 특히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영희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당연하게 해줘야 하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예전에 새벽에 일하러 나갈 때 보던 그 달이었어요. 그때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2주가 더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응, 왜? 수진이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신대요. 엄마도 같이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들이 먼저 연락한 건 오랜만이었어요. 그것도 저를 초대하다니. 그래, 엄마가 가도 돼? 당연하죠. 수진이 어머니도 엄마 뵙고 싶어 하신대요. 알았어. 그럼 뭐 좀 준비해 갈까?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아직은 괜찮은가 보다. 토요일 오후 저는 백화점에 들러서 과일을 샀어요. 비싼 거였지만 며느리 어머니를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며느리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옷차림도 화려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 반갑습니다. 저희 딸이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잘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잘해주죠. 우리 딸 칭찬이 자자해요. 며느리 아버지도 인사를 하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그랬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는데 집이 또 달라져 있었어요. 새 가구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가구를 바꿨네? 제가 물어보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네, 좀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어서요. 근데 돈이 많이 들었겠다. 괜찮아요. 분할 결제했어요. 그 순간 민준이가 저를 보며 눈짓을 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죠. 며느리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요즘 같은 때 집 마련한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며느리 아버지가 거들었어요. 우리는 딸한테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돈 어르신께서 이렇게 집까지 마련해 주시니. 그 말에 저는 괜히 미안해졌어요.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좋은 며느리 만나서 감사하죠. 에이, 뭐가 좋은 며느리예요. 저희 딸이 부족한데. 그렇게 서로 겸손을 떠는 대화가 오갔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상에는 배달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일식, 중식, 양식. 다양한 음식들이었죠. 와, 이렇게 준비하느라 힘들었겠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 정도는 괜찮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자기가 다 요리한 것처럼 말이에요. 식사 중에 며느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위, 정말 복 터졌네. 집도 있고 회사도 다니고. 요즘 이런 조건 가진 신랑감 찾기 힘들어. 아버지, 제가 뭐. 그냥 운이 좋았죠. 민준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며느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사돈 어르신이 집을 사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신혼집 마련이 제일 큰 문제인데. 맞아요. 저희는 딸한테 그것밖에 못 해줘서. 며느리 아버지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요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부모가 해줘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춰버렸어요. 당연하다고? 시부모가 해줘야 한다고? 수진아, 그런 말. 민준이가 당황해서 말리려고 했지만 수진 씨는 계속했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집도 안 사주고 어떻게 결혼해요? 신랑 집에서 집 준비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때는 달랐지만 요즘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 어머니도 동의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당연하다고? 22년 동안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모은 돈이 당연한 거라고? 사돈 어르신, 괜찮으시죠?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며느리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실 때 며느리와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다음에는 인테리어 추가로 하고 싶어? 그래. 돈은? 시어머니한테 부탁해 볼까? 집도 사주셨는데 인테리어 비용쯤이야. 그래,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요즘 다들 그러잖아.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아, 엄마 먼저 갈게.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며느리 부모님께 인사하고 집을 나왔어요. 민준이가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들어가 있어. 손님들 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부모가 해줘야죠. 인테리어 비용쯤이야. 당연한 거라고. 집에 도착해서 영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언니, 나 지금 좀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한 말, 부엌에서 들은 대화까지 모두요. 한참을 듣던 영희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수가, 이제 정신 차려야 해. 무슨 소리야, 언니? 너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눈 떠. 이용? 그게 무슨, 당연하다고? 22년 동안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당연한 거래? 그게 말이 돼? 영희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언니, 요즘은 다들 그렇잖아. 부모가 집을. 다들 그런 게 아니야.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야. 그래도가 아니야, 정수가. 너 지금 몇 살이야? 62살이야.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하는데 노후 준비는 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노후 준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정수가, 솔직히 물어볼게. 너 앞으로 아프면 누가 돌봐줄 것 같아? 그야. 민준이가. 정말 그럴 것 같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 할 것 같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 수진 씨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정수가,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해. 아들한테 기대면 안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언니? 일단 더 이상 주지 마. 인테리어 비용? 절대 안 돼.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아들을 위해 살아온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야. 아들을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제 통장을 꺼내봤어요. 22년 동안 모았던 2억 3천이 있던 그 통장엔 이제 37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단 37만 원. 그리고 며느리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민준이한테서 인테리어 비용 부탁하는 전화가 오면 거절하겠다고. 62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밥맛도 없었고요. 정수가,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영희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언니.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아니야, 진짜 병원 가봐. 얼굴이 노래졌어.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180에 110이에요. 그리고 당뇨 수치도 높고요. 네, 저는 건강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당장 약을 드시고 관리하셔야 해요.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전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가족분들께 알려서 식단 관리 도움 받으세요.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들이 있어요. 그럼 아드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건강관리 신경 써야 해요. 병원에서 나와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혈압이랑 당뇨가 좀 있대. 아, 그래요? 약 받아오셨어요? 응, 받았어. 그런데 민준아, 엄마 좀 힘드니까 이번 주말에.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준이가 끊었어요.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던 아들은 그날 저녁까지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틀 후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건강 괜찮으세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저희 이번 주말에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너희들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외로웠어요. 아들한테 건강이 안 좋다고 했는데 문자 한 통이라니. 그런데 그날 저녁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건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 그게 수진이가 거실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싶대요. 벽지랑 조명 같은 거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게 돈이 좀 들어서요. 500만 원 정도.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500만 원? 네, 엄마. 집도 사주셨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쯤은. 집도 사주셨으니까라는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아, 엄마 지금 혈압약 먹고 있는 거 알지? 네, 그래서 약값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약값 말고 엄마가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인테리어 좀 하자는 건데. 민준아, 엄마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지 알아? 네, 그게. 왜요? 37만 원이야. 22년 동안 모은 돈 다 너한테 줬더니 이제 37만 원밖에 안 남았어. 엄마, 그건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맞아. 내가 줬지. 근데 민준아, 그게 당연한 거였니?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며느리 말이야. 시부모가 집 사주는 게 당연하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전화 너머로 민준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 그건 며느리가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 22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일한 거 알아? 알아요, 엄마.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하면 왜 한 번도 안 찾아와? 엄마가 아프다고 했는데 왜 문자만 보내? 엄마, 저희도 바쁘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터져버렸어요. 바빠? 인테리어 비용 부탁할 때는 안 바쁘더니? 엄마, 아니야, 민준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 너도 엄마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저 엄마 사랑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엄마 아프다는데 문자 한 통? 그게 사랑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오지 마. 이제 오지 마. 엄마, 왜 그러세요? 진짜 화나신 거예요? 화난 게 아니야. 깨달은 거야. 엄마가 아무리 해줘도 너한테는 당연한 거였다는 걸.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해준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22년 동안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면서 한 게 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래, 엄마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근데 민준아, 이제 안 하고 싶어? 인테리어 비용? 못 줘. 아니, 안 줄 거야. 엄마, 그리고 앞으로 엄마한테 돈 부탁하지 마.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니까.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인테리어는 안 해도 돼요. 민준아, 엄마는 이제 지쳤어. 너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며느리 눈치 보는 것도 다 지쳤어. 엄마, 엄마 말 잘 들어. 앞으로 엄마가 정말 아프거나 힘들 때만 연락할게. 그리고 너희들도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리를 두자는 얘기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제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5분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준 오빠가 울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며느리,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니. 무슨, 며느리는 시부모가 집 사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어머니, 제가 말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어차피 나도 이제 솔직하게 말할 거니까. 네. 솔직히 요즘은 다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랑 당연한 건 달라. 네. 나는 22년 동안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그 돈을 모았어. 내 노후 자금이었어.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모실 거야? 정말로? 제가 물어보자 며느리가 말을 못했어요. 며느리,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나중에 아프면 내가 병간호 해줄 거야? 그건 못하지? 나도 알아.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려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테리어는 안 해도 돼요.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야. 어머니, 며느리, 내가 해준 게 당연한 거였다면 나도 이제 당연하게 살 거야.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을 위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알았어. 사과는 받을게. 근데 이제 마음은 안 돌아서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후련해서 울었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참았던 말을 다 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민준아,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야 어른이야. 너는 이제 어른이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서로 자주 연락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하자.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도 사랑할 거야. 그렇게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62세.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62세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동네 슈퍼마켓에서 오전 4시간 일하는 자리를 구했어요. 정숙 씨,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슈퍼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근데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일을 시작하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어요. 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아들한테 줄 필요도 없고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순수한 제 돈이었죠. 처음 받은 월급으로 저는 영희 언니와 외식을 했어요. 언니, 오늘은 내가 살게. 뭐? 정숙이 내가? 좋은 일 있어? 응, 내 돈으로 처음 사는 거야. 내가 번 돈으로. 아이고, 우리 정숙이 완전히 달라졌네. 영희 언니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정신 차리라고 해줘서. 내가 뭘? 내가 용기 낸 거지. 식당에서 나오면서 영희 언니가 물었어요. 민준이한테서 연락 와? 응, 문자는 가끔 와. 근데 나는 간단하게만 답장해. 며느리는? 며느리한테서도 사과 문자 몇 번 왔어. 근데 언니,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사과는 하는데 진심이 안 느껴져.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럴 거야. 진짜 반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2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민준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 집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수진이 아버지 사업이 안 돼서 수진이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그래서 엄마 혹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꼭 갚을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엄마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지 기억나? 37만 원. 맞아. 그 돈 아직도 그대로야. 아니, 이제 조금 늘어서 50만 원쯤 되네. 엄마, 민준아, 엄마는 지금 슈퍼에서 일해서 돈 벌고 있어. 한 달에 120만 원 받아. 엄마가 일을 하신다고요? 왜요? 왜긴 왜야. 살아야지.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병원도 가지. 엄마, 제가 드릴게요. 생활비. 됐어. 엄마가 벌어서 쓸 거야. 그리고 민준아, 며느리 친정에 돈 보내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지만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이제 거리를 두자고 했잖아. 그 말 진심이었어.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엄마도 22년 동안 힘들었어. 근데 민준아, 그게 인생이야. 어른이 되면 스스로 해결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놀랐어요. 예고도 없이 온 거였거든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어쩐 일이야? 문을 열어주니 며느리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는 제 집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사셨어요? 왜? 우리 집 작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사시면서 저희한테 집을 사주셨다는 게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 알았어? 네. 요즘 친정에서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돈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 그리고 민준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제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슬쩍 피했어요. 며느리 사과는 고맙게 받을게. 근데 이제 마음은 안 돌아서. 어머니,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잘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근데 며느리, 너는 그때 뭐라고 했지?
당연하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프면서도 단단해진 마음이었거든요. 4개월째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고 왔더라고요. 엄마, 민준이도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왜 왔어?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네. 요즘 제가 돈 벌어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엄마는 22년 동안 혼자서, 그래, 22년 동안 혼자 했어. 너 키우면서.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용서는 해. 근데 민준아, 그게 다야. 예전처럼은 못 돼. 왜요? 엄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 근데 이제는 내 인생도 살고 싶어. 엄마 인생은 저랑 함께.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며느리랑. 그리고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민준이가 한참을 울더니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요양원 갈 거야. 내가 번 돈 모아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모을 거야. 엄마, 민준아, 너도 알잖아. 며느리가 나를 간호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아프면 며느리가 돌봐줄 것 같아?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준비하는 거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거지. 엄마, 제가 모실게요. 됐어.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기대고 싶지 않아. 62년 동안 남 눈치 보면서 살았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민준이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영희 언니랑 둘이서 속초로 1박 2일 여행이었어요. 정수가 평생 처음 여행이라며? 응, 언니. 62년 만에 처음이야. 어때? 기분이? 좋아. 정말 좋아.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이런 걸 경험하게 된 걸까? 만약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정수가 후회하지 마.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어디야. 영희 언니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맞아, 언니. 이제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지. 1년이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 둘째 생겼어요.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 건강하게 나아라.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 이용하고 돈 필요하면 대출받아. 엄마는 도와줄 수 없어. 냉정한 답장이었지만 이게 제 진심이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산후조리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며느리,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슈퍼 그만둘 수 없어. 하지만 손주인데. 손주는 너희가 낳기로 결정한 거잖아. 너희가 책임져야지. 친정 엄마도 일하셔서 못 도와주시는데. 그럼 산후도우미 쓰든지 산후조리원 가든지 해. 나는 못 도와줘. 어머니, 며느리, 나는 이미 22년 동안 아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이제 손주까지 키울 의무는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현재 저는 64세가 되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 돈이에요. 민준이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해요. 예전보다 훨씬 적지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어요.
며느리는 가끔 명절 때 보는 정도예요. 서로 예의는 지키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손주도 태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끔 용돈만 조금 줄 뿐이에요. 정수가 손주 보고 싶지 않아? 영희 언니가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보고 싶지. 근데 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내 인생을 또 바칠 수는 없잖아. 그래, 내 말이 맞아. 어제 민준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요즘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없을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민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 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이 있어. 우리는 이 정도 거리가 적당해. 서로 부담 없이 사랑하자.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름답네요. 64세의 석양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후회하냐고요? 아들한테 집을 사준 건 후회 안 해요. 그건 제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후에 제 인생을 되찾은 것도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잘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을 위해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베푸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착취가 돼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